처음에 스피치 훈련을 하다가 스피치 훈련만으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 스피치 훈련만 해도 좋아지는데 어떤 사람 스피치 훈련을 뭐 2개월, 6개월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그게 왜 그런가 저도 궁금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뭘 했냐면은 지하철 스피치 훈련을 제가 지도를 했어요. 혹시 지하철 스피치 아세요? 지하철에서요? 지하철 다니면서 막 말하는 연습이죠. 그게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어느 정도로 효과가 있었죠. 음, 행동 심리 치료죠,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극도의 어떤 부담감이나 불안을 가지고 지하철에서 스피치 훈련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도움이 되지만 그런 훈련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 극기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극기 훈련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은 중간에 막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해서 제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찾다 보니까 NLP라는 걸 제가 만나게 됐죠. 그러니까 뉴로 링크티 프로그래밍.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신경언어 프로그래밍이 NLP를 활용하니까 상당히 빠른 변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번 변화되면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이제 영구적인 변화라고 할까요? 마치 이제 3살 버릇이 8살까지 가는 것처럼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면서 NLP에서 효과를 이제 많이 보게 되었고, 그러다가 또 이제 NLP와 연결되어 있는 게 체면이거든요. 체면 치료를 또 같이 병행을 하게 됐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 발표 불안이 태어난 이후에 어떤 문제에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엄마가 태교를 잘못해가지고 엄마 뱃속 안에 있을 때 태아 시절에 엄마의 불안 심리나 엄마의 그 우울한 기분이 태아에게 그대로 연결되어서 이제 대인공포증 발표 불안증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NLP로는 치료가 안 되지. 그러니까 오늘 체면 치료를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이해를 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무의식 속에는 태어나기 이전에 기억이 저장되어 있다는 거 아세요? 어, 전생을 믿으세요? 선생님 가끔 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전생이 있다 없다 사실 여부를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전생의 기억이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냥 치료하다 보면 이제 모든 사람 전생을 보진 않는데 3명 중에 한두 명은 전생을 보거든요. 근데 현재 발표 불안이나 대인 공포증의 문제가 전생과 관련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한 30%는 돼요. 그래서 전생 치료를 하면서 발표 불안이 좋아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혈통상의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머니나 아버지의 이 무의식이 내 무의식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혹시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네요. 처음 듣는. 처음 듣죠. 그러니까 부모의 성격만 닮는 게 아니라 부모의 무의식도 닮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하다 보면은 아버지가 대인 공포증이기 때문에 아들도 대인 공포증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머니가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발표 불안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딸도 발표 불안증을 갖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와 그 자녀는 그대로 무의식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현재의 내 문제가 부모로부터 유전되어서 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모의 혈통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또 체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체면 치료와 NLP 치료를 이제 병행을 하게 되는데, 두 가지를 병행하니까 아주 강력한 효과가 나와요. 그 일반 스피치 차원에서 뭐 3개월, 6개월, 1년 되어도 바뀌지 않는 분들이 거의 한 달, 두 달이면은 완벽한 변화를 하는 경우들이 거의 한 90% 이상. 그래서 지금 발표 불안은 그냥 저는 100% 치유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죠. 만약 NLP 체면을 하지 않는다면 제가 이런 장담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NLP 체면 치료를 하면서 발표 불안을 훈련한다면은 이런 거는 100%다.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치료한 임상 경험의 대상이 바로 발표 불안증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발표 불안 치료사, 뭐 발표 불안 코치, 이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이런 분들 계속 소개를 하고 또 이제 블로그에 글을 보더라도 이제 제가 발표 불안 글을 많이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발표 불안 관련된 분들이 워낙 저를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일반 스피치 학원에서 다녀서 뭐 도움을 받지 못한 분들, 뭐 신경정신과에서 뭐 약물 치료를 했던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최종적으로 여기 와서 효과를 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왜? 약도 한 번 먹어봤었어요. 그러니까 약 먹는 분도 많죠. 저는 약을 다 끊게 해드리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통합치유 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이제 참만남 심리가족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 NLP 체면 치료를 제가 쓰고 있죠. 그다음 자아 강화 훈련 통해서 자존감을 제가 키워주고, 그러면서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명강수 훈련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스피치 발표 불안은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이런 4단계라고 거쳐간다고요. 4단계. 1단계는 뭐냐면은 일단 충분히 실수할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선생님도 그렇겠지만은
대부분의 발표 불안을 갖고 있는 분들은 마음속에 뭘 생각하냐면 긴장하지 말아야 돼. 뭐 떨면 안 돼. 실수하면 안 돼. 내가 긴장하고 떨었을 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이걸 이제 평가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른바 이제 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거부당했던 경험, 평가 판단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민감하죠. 그래서 이제 1단계로 뭐가 필요하냐면은 실수해도 괜찮고 긴장해도 괜찮고 뭐 떨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이제 첫 만남 심리 가족의 환경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보면 이거죠. 무조건 이제 긍정적 존중을 한다. 평가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문화를 만들어주고 공감적으로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촉진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말을 잘할 수 있는 그 문화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누구나 이제 여기서는 일치성, 내면과 외면 일치된 진정한 자기 속 깊은 내면의 이야기를 하는 그 훈련을 시켜요. 이런 이제 그 훈련도 이제 이런 카드가 있거든요. 참맞는 카드. 이 카드 이제 질문지가 있어요. 이런 질문지가 보면 이게 한 500가지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당신의 뭐 어느 날 길을 걷다 현금 5천만 원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친구 몇 사람과 함께 보게 되었을 때 당신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 말해주세요. 뭐 당신이 부러워하는 점을 가진 멤버가 누구인지를 지적하고 그 이유를 말해보세요. 뭐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본어 말해보세요. 이렇게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을 읽고 바로 한 1분에서 3분씩 이야기하는 이런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잘할 필요가 없고 그 순간에 가장 적합한 내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그 생각이나 느낌을 그냥 표현하는 게 중요하죠. 누구도 이건 잘못했다고 지적하지 않죠. 그래서 뭐 생각이 안 나면 생각이 안 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또 생각이 안 나면 또 다른 카드를 가지고 또 읽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마치 이제 친구랑 대화하는 것처럼 술자리에서 이제 술 마시며 이야기하는 것처럼 앞에서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이제 첫 만남 스피치라고 그러죠. 어쨌든 훈련은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그리고 상담을 할 때도 이제 선생님이 살아온 과정에 힘들었던 것들을 오늘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편안하게 모든 것들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무의식 속에는 이렇게 이제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 진아라는 게 있고 뭐 인적하는 이미지 관리로 포장을 한 나의 모습이 있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발표를 못하는 이유는 포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닌 인척하는 가적인 그런 스피치를 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말은 잘하려고 하면 절대 잘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기술 능력은 어떻게 발휘되가 되느냐면은 충분한 실수를 통해서 터득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마치 아기가 기저귀를 뗄 때 기저귀를 어떻게 되죠? 처음부터 기저귀 떼는 거 아니잖아요. 기저귀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러면서 이제 충분히 기저귀 똥 오줌을 싸면서 이 기저귀에 대한 부담이 없어질 때 그때 기저귀 뗀단 말이에요. 걸음마도 같은 원리거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계속 넘어지지만 넘어지는 것이 두렵지 않구나. 넘어지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구나. 문제가 안 되는구나를 깨달을 때 그때 넘어지는 것에서 벗어나고 다리에 힘이 생기면서 걷는다는 거죠. 우리 선생님이 이제 그 스피치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앞에서 발표할 때 긴장되고 떨리고 불안하고 뭐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뛰고 두 다리가 후들거리고 여러 이제 발표 불안증의 현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신경이 안 쓰게 된다는 거죠. 긴장이 되면 긴장이 되는구나 생각을 해야 되고요. 떨리면 떨리는구나. 뭐 말이 안 나오면 안 나오는구나. 그게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수 있는 그 패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마 그런 환경을 만나지는 못했을 거예요. 내가 긴장하고 떨리고 말이 안 나올 때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또는 뭐 부정의 평가를 받았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거나 이런 분위기들을 많이 접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무의식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지. 실수하면 안 돼. 자, 좋은 모습을 보여야 돼. 긴장하면 안 돼. 뭐 이런 느낌 같지 않나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네. 일화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고향이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네. 사투리도 좀 쓰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사람들이 맨날 넌 사투리 쓴다 뭐라 하고 그리고 말을 하면은 맨날 썰렁하다고 그래서 말 못하게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런 경우도 이제 평가를 받는 거죠. 부정적 평가. 그러니까 내가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받아준다라는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말을 하는데 누가 거부한다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그러면 말을 하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거부당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끔 좋은 반응을 하게끔 말을 할까에 이제 신경을 쓰지 않겠습니까?
마치 이런 거죠. 기저귀에 똥을 싸니까 맨날 엄마가 나를 꾸지람해. 너 언제 기저귀 들래? 이렇게 똥 싸고 오줌 쌀 때마다 기저귀에 대해서 타박을 준다면 아기가 어떤 느낌일까요? 기저귀에 아마 똥 싸고 오줌 싸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까지 기저귀를 못 떼는 애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애들의 공통점은 이제 부모가 좀 엄하거나, 잔소리 심하게 하거나, 뭐, 강박관념을 심었거나, 이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스피치도 이제 같은 맥락이거든요. 내가 말을 못하더라도 사람들 받아줘야 되는데, 실수하더라도 받아주는 이 문화 속에서 성장해야 되는데, 내가 뭐 사투리를 쓰거나, 말을 좀 못했을 때, 막 쓸렁하다고 한다든지, 뭐, 나를 예를 들어서 무시했다든지,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하게 되면은, 당연히 마음이 위축이 되죠. 그래서 이제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하려고 애를 쓰고, 뭐 분위기에 맞는 말을 하려고 애를 쓰고, 말을 할 때마다 계속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발표 불안증의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기술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선생님, 실수하는 것이나 긴장되는 것이나 떨리는 것이나 이런 데 신경을 안 써야 돼요. 신경을 안 쓰면 사람은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업무도 그러지 않습니까? 선생님, 이제 일을 할 때도 일을 꼭 잘해야지 너무 신경 써버리면 일이 오히려 더 안 되잖아요. 근데 일을 잘하건 안 하건 뭐 관계없이 일 자체에 마음을 편안하게 그냥 안정된 상태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럼 일의 능률이 올라가지 않나요? 공부하는 것도 같은 원리잖아요. 뭐 내가 시험을 잘 쳐야 돼. 시험 전에 뭐 벼락치기 공부보다는 평소에 시험에 관계없이 뭐 예습하고 복습하고 정말 재미를 느끼면서 공부할 때 이게 자기 실력이 되는 거거든요. 이 스피치도 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잘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잘할 수가 없어요. 잘하고 못하고에 신경을 안 써야 돼. 그럼 신경을 안 쓰는 이 마음은 어디서 오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게 바로 문화이자 환경이라는 겁니다. 자,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뭐 1대1이건 뭐 1대 다수건 상관없어요. 내 앞에 앉아있는 어떤 사람들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있다는 느낌, 내 편이 되어 있다는 느낌, 실수하더라도 나를 받아준다라는 그 공감대 형성, 그런 게 주어진다면은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러지 않을까요? 제가 22년을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문화라는 거예요, 선생님. 자, 평가하지 않는 문화, 판단하지 않는 문화, 거부하지 않는 문화, 이런 것들 그대로 다 받아주는 그 수용, 존중의 문화, 공감적 이해의 문화,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문화 있잖아요. 여기서는 모든 기술이 개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스피치 학원을 이제 다녀봐서 아시겠지만 스피치 학원은 어떤 구조냐면은 발성 훈련 시키고 3분 스피치하고 또 크게는 뭐 비디오 찍어서 피드백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스피치 학원도 결국 따지고 보면은 평가를 하는 곳이거든요. 말 못하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말 못하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말을 잘할까 서로 또 평가하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물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좀 더 많이 반복하면은 처음보다는 편안해지겠죠. 근데 여전히 평가받는 분위기 속에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우리 무의식은 잘해야 돼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스피치 학원 다니면서도 잘해야 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말을 잘하지? 어떤 스피치 준비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스피치 학원 가지 않나요? 그래서 학원을 다니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바뀌려면 어떻게 되게 되냐면은 잘하지 않아도 돼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난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뭐 긴장해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고 있는 그대로 나를 표현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라는 그 무의식의 편안한 느낌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국내 최초로 제가 첫 만남 치유 스피치를 이제 만들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실수해도 괜찮은 스피치 훈련이에요, 선생님. 우리는 스피치로 본다면은 어린 아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스피치 심리로 본다면 어린 아기가 되어야 돼요. 선생님 나이 50이라는 나이를 잊어버려야 되고 나는 지금 5살, 6살이 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엄마 아빠 앞에 재롱 뜨는 아기처럼 난 어떻게 재롱을 뜨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웃고 울고 내 감정을 표현하더라도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나를 받아줄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어릴 때 성장을 했던 것처럼 이 스피치도 같은 맥락으로 가야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리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심리 치료 이건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1대1로 해드릴 텐데 왜 체면하고 NLP냐 이걸 이해드려야 됩니다. 바로 이제 스님의 문제는 의식 차원이 아니라 무의식 차원의 프로그래밍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무의식의 문제란 말이에요. 의식의 문제라면 스피치 학원만 다녀도 상관이 없어요. 스피치 학원에만 다녀도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과거에 어떤 경험과 무관하게 스피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충분히 경험을 쌓게 되면은 불안 심리가 없어지죠. 그런 경우 스피치 학원에 도움이 되죠.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처럼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 때문에 떨리잖아요. 이런 경우는 아무리 스피치 학원을 다녀도 안 돼. 그건 각인된 무의식의 프로그래밍이거든요. 마치 파블로프의 개가 종소리에 침 흘리는 것처럼, 또 LP의 코드판을 돌리면 똑같은 노래를 연주하는 것처럼 과거의 패턴이 나도 모르게 반복되는 거잖아요. 컴퓨터를 본다면은 컴퓨터에 이제 바이러스가 침투된 거예요.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침투되면은 바이러스를 지우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뭐 백신, 알약, 뭐 백업 기능, 그죠? 체면 NLP는 바로 이제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무의식 차원의 잘못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그 부정적인 패턴이나 프로그래밍을 이제 삭제를 시키고 새롭게 긍정적인 걸 이제 깔아주는 거죠. 그럼 삭제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여기 보면 뭐 공포증, 우울증, 불안증, 분노, 상처 이런 건 다 삭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공 프로그래밍을 새로 해야 되죠. 뭐 자부심, 자신감, 성취감, 미션, 비전.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자신감 있게 말을 잘하는 그 어떤 미래의 모습들. 그런 것들 이제 프로그래밍 시키면 좋죠. 뭐 발표할 때 막 빨리 발표를 하고 싶고 기대감 생기고 왠지 모르게 잘할 것 같고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발표하면 어떻죠? 아, 실수하면 안 되는데, 긴장하면 안 되는데, 떨리면 안 되는데, 발표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를테면 그런 느낌이 만약에 든다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지. 왜 스님도 저기 뭐 어떤 일을 생각하면은 기대감이나 호기심이나 막 열정이나 뭔가 잘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갖는 것도 있지 않나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행을 간다는 여행 뭐 여름 휴가를 간다 생각하면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나요? 뭐 해외 여행을 간다 이런 거. 옛날 같으면 이제 여자친구를 만난다. 뭐 지금 또 선생님은 자녀분들이 있겠지만은 뭐 내가 퇴근하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또는 딸을 만나서 외식을 한다. 뭐 그럼 막 설레이잖아요. 발표하는 게 그렇게 이제 설레이는 마음이 되게 돼요. 그런 이제 프로그래밍을 새로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체면 NLP를 결합을 해서 이제 심리 치료도 되고 성공 프로그램이 되는데 이제 아마 근데 이제 체면에 대한 이해를 조금만 해볼 필요가 있으세요. 선생님 생각하는 체면은 어떤 거예요? 혹시 이제 오해를 잘못 오해를 하고 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묻는 겁니다. TV에서만 보는 그 체면이 가지고 아, TV에서 보는 거. 막 과연 그렇게 될까 하는 생각은 TV에 보면은 의식이 없는 것 같죠. 네. 막 초종 당하는 것 같고 네.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네, 그래서 과연 저렇게까지 될까 하는. 그래서 그거는 TV에서 보여주는 체면이에요, 선생님. 체면 거는 과정이나 뭐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하고 특정 부분만 드라마틱하게 연출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TV에서 보면은 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의식이 있습니다. 또 조종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언제든 깨어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임상 체면은 TV에서 보여주는 체면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TV에서 보여주는 그 체면 상태까지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TV에서 보여주는 체면 좀 깊은 체면이잖아요. 근데 이제 깊은 체면까지 안 들어가더라도 치료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체면의 깊이하고 치료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치료적인 체면은 어떤 거냐면은 일상적인 트랜스를 활용하는데 일상적으로 편안한 상태, 일상적으로 집중하고 몰입하는 상태, 이걸 이제 일상적인 트랜스라고 해요. 그럼 아침에 선생님 잠을 깨웠을 때 좀 편안한 기분 느끼나요? 5분만 더 잤으면 좋겠고 눈 뜨기 싫고 그런 느낌 같죠? 그게 일상적인 트랜스예요. 그리고 잠자기 직전에 곧 잠들어 버릴 것 같은 그 편안함, 이런 것도 이제 일상적인 트랜스가 되는 거죠. 영화를 보거나 TV 드라마를 볼 때 집중하잖아요. 그렇죠? 딴 생각 안 들죠? 하나에 몰입하는 상태. 그렇지만 언제든지 내가 뭐 화장실을 갈 수도 있고 뭐 물을 마실 수도 있고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체면이라는 건 언제든지 깨어날 수 있는 상태. 자, 몰입을 하나에 몰입하지만 언제든지 깨어나서 다른 잡생각을 할 수도 있고 다른 데 신경을 쓸 수도 있는 이 상태가 체면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오해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체면은 신비한 게 아니라 이미 스님한테는 체면은 많이 지금까지 경험이 되었던 경험의 일부다 보시면 됩니다. 뭐 TV 보는 것도 그렇지만 또 핸드폰 보면서 전체를 지나친다든지 역을,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책을 볼 때 뭐 옆에 누가 있는지 모르고 책에 빠져들고, 어릴 때는 만화책 볼 때 빠져들지 않나요? 만화책. 그게 다 체면이에요. 빠져드는 거지. 빠져드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은 체면은 별로 걱정을 안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미 선생님은 선생님만의 체면에 걸려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발표 불안에 지금 집착하잖아요. 발표 불안 체면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웅변대에 떨리면은 아 그거 참 떨리기 싫잖아요. 나는 없애고 싶잖아 그 기억을. 없애고 싶은 기억 이것도 집착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체면이라는 겁니다. 뭐 논문 발표할 때 떨었던 거 뭐 지금 한 10개 이상의 여러 기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여러 기억들 자체가 하나의 체면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억에 접근하는 순간 이미 체면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체면은 너무 이제 뭐 신비하거나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마술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치료를 할 때는 그런 건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NLP라는 게 있거든요. NLP는 또 체면을 걸지 않아도 바로 치료가 될 수 있는 게 NLP인데 NLP는 그냥 눈 감고 과거의 일을 떠올립니다. 그럼 바로 이제 치료 상태로 갈 수 있죠. 아까 제가 눈을 감고 여러 가지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바로 치료를 하는 게 NLP라는 거죠. 그렇게 해도 치료가 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문제 자체가 하나의 체면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체면 걸지 않고 그래 논문 발표할 때 한번 떨려보겠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뭐 질문을 하죠. 그 상태에서 이제 그 경험의 구조를 바꿔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빠르게 치료되는 게 또 NLP이기 때문에 자 저는 이제 체면 또 NLP 두 가지를 제가 혼용해서 치료를 하거든요. 체면이 잘 되는 사람은 체면, 뭐 NLP가 빠른 사람 NLP 이걸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기 때문에 치료적인 거는 전혀 걱정 안 해도 된다 말씀드립니다. 혹시 체면 NLP에 대해서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선생님. 처음이니까 오늘은 좀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딱히 지금까지. 아, 네. 일단은 치료가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으면 돼요. 네. 확실히 믿음이 생기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 그 자아라는 거 자아 이 자아를 강화시켜야 되거든요, 선생님. 자아가 뭔지 아세요? 자아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자아예요. 내 마음속에 나를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이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말을 잘하려면은 마음속에서 나를 긍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나는 언어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셔야 되죠. 만약에 반대로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소심해.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내세울 게 없어. 이게 부정적으로 봐버리면은 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이 자아가 약하면은 의존성이 되거든요. 우리 이제 미운 오리 새끼 우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미운 오리 새끼가 오리들 눈치를 보잖아요. 왜 나는 오리들과 다르게 생겼을까? 난 오리들보다 못났어. 이렇게 부정적으로 자기를 가소평가하다 보니까 오리들 눈치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자기가 백조라는 걸 깨닫잖아요. 나는 백조구나. 나는 원래 오리랑 달라. 그러니까 백조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 나는 나가 오리는 오리야. 자, 이런 구조로 바라보니까 독립적인 성격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오리들 눈치를 안 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미운 오리 새끼형의 의존성에서 백조형의 독립성의 성격으로 자아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치 이제 내면의 토양에 물과 그름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라. 메마른 토양이 기름진 토양으로 바뀌면 나무는 알아서 잘 자라잖아요. 이 스피치 성격, 대인관계, 세일즈 뭐 이런 거 다 한 그루에 나무가 같기 때문에 내면의 토양이 기름진 토양이 되면은 그냥 스피치는 잘하게 되고 강의도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좀 해보셔야 돼요. 뭐 우선 첫 만남 훈련 제가 소개했고 그리고 이제 긍정문을 낭독하는 것 그리고 스피치 차원에서 하는 발성 훈련도 필요합니다, 선생님. 이게 나쁜 게 아니라 발성법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발성을 함으로써 내 내면에 억압되어 있는 응어리 뭐 이런 불안, 긴장 이런 걸 해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성 훈련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신체 패턴을 그 말을 잘하는 안정된 패턴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선생님. 그러니까 목소리가 목에서 나오느냐 배에서 나오느냐 중요하단 말이에요. 선생님은 어떻게 발표할 때 어떤 것 같아요? 목에서 나오면 떨리죠, 선생님. 그러니까 배에서 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우리 배를 풍선이라고 생각하고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이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쇄골에서 소리가 나거든요. 흐밍할 때 있잖아요. 입술이 떨릴 수 있는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배에서 소리가 올라오거든요. 그 톤으로 말을 하면 떨리지 않죠. 그런 걸 이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보이스 트레이닝, 뭐 복식 호흡법, 안정된 목소리, 낭독 이런 걸 이제 훈련시켜 드리거든요. 꼭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긍정 대화라는 게 필요한데 자, 선생님 자신과 대화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선생님 자신과 대화하는 훈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생님 자신과. 나 자신에게 말을 잘하면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건 아주 쉬워져요. 자, 나 자신에게 말을 잘하면 수많은 사람들 앞에 말을 잘하는 게 아주 쉬워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고, 즉 칭찬하고 격려하고 응원을 하는 그런 이제 훈련이 아주 중요합니다. 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을 잘하기 위해서 글을 잘 쓰면 된다는 건 아시나요? 글을 잘 쓰는 사람은 말을 잘한다. 이제 긍정적인 글을 잘 쓰면 긍정적인 말을 잘하겠죠. 그래서 글쓰기 중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게 감사일기를 쓰는 거예요. 감사일기. 감사일기를 쓰고 감사 나눔을 하고 감사 스피치를 하는 그런 훈련하면 말을 아주 잘하게 돼요. 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체면, 제가 자기 체면을 제가 훈련시켜 드릴 텐데, 이제 스스로 선생님이 자기 체면에 들어가서 내가 말을 잘하고 있는 이미지를 트레이닝하는 것, 즉 미래에 말을 잘하고 있는 그 모습을 머리에 연상을 하는 것,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영화의 주인공처럼 그런 이미지 트레이닝이 중요하고, 그다음 암시, 체면 상태 암시들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이제 녹음 파일을 녹음해서 드릴 거예요. 체면 걸고 체면 상태에서 암시를 하는 그런 걸 이제 음성 파일을 제가 드리면 그걸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럼 이제 자기 체면에 빠지면서 나한테 긍정적인 암시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나는 사람들 앞에 서면 편안하게 말이 잘 나온다. 나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즐겁다. 나는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말을 잘한다. 이와 같은 이런 멘트들이 이제 암시문이거든요. 이런 자기 암시문을 체면 상태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듣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미지 트레이닝 플러스 암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새롭게 무의식 속에 프로그램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 뭐 목표 관리, 시간 관리 중에 오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뭐 플러스 알파를 쭉 보시면 되겠고요. 10번에 이게 가르치기. 선생님이 스피치를 잘하고 싶으면 스피치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면 좋겠죠. 강의를 잘하고 싶으면 강의하는 법을 가르치면 되겠죠. 왜 그렇잖아요. 어릴 때 수학을 잘하고 싶으면 수학 가외 교사를 하면 되잖아요. 영어 잘하고 싶으면 영어 가외 교사 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발표 불안을 뛰어넘어서 스피치를 잘하고 싶으면은 발표 불안 코치가 되거나 스피치 강사가 되거나 그럼 훨씬 좋잖아요. 꼭 스피치 강사가 아니더라도 선생님이 가르칠 수 있는 수준으로 가르치는 훈련을 한다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집단 훈련을 할 때 이제 선생님이 원하신다면은 계속 이제 강사 훈련을 제가 시켜드릴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5분, 10분 강의를 준비해서 이제 앞에서 가르치는 훈련하는 거죠. 뭐 PPT를 가지고 가르쳐도 좋고, 아니면 뭐 그냥 일반적인 뭐 자료를 통해서 상관이 없어요. 그런 훈련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요. 선생님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치료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말을 잘해야 되느냐? 지금은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시대거든요.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기계가 다 빼앗아가 버리잖아요. 마지막까지 지구가 멸망할 때가 마지막에 남아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래서 기술이 과학기술이 발달하는 만큼 스피치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소통은 더 중요한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을 잘하는 것은 말을 못하는 사람보다 2배, 3배가 아니라 10배, 100배, 1000배 이상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술 능력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를테면 보세요. 나는 발표를 잘 못해. 1대1로만 이야기해. 1대1로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전문적인 능력을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뭐 10명 앞에서 100명 앞에서 더 크게는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100만 명 시청자들 앞에서 또는 유튜브에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다면 효과가 이거는 뭐 2배, 3배가 아니죠. 수백만 배가 될 수도 있죠. 그만큼 이제 이 스피치의 위력은 강력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제 그 뭐 위대한 성취를 한 사람들, 위대한 업적을 남긴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피치를 기본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쌤도 지금 이제 딱 50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인생의 제2막, 남아있는 50년을 스피치를 잘하게 된다면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직장생활 어느 순간에 은퇴를 해야 될 것이고 은퇴 이후에 할 수 있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스피치를 못하는 사람하고 잘하는 사람하고 그거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본다면은 아마 2배, 3배가 아닐 건데요. 뭐 10배, 20배 더 큰 어떤 가능성의 문이 저는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그럼 스피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단계 있는 그대로 말을 해야 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만남 스피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요일 오시면 제가 그 훈련 시켜드릴 거예요. 자, 있는 그대로 말하는 훈련. 실수하면 실수하는 대로, 긴장되면 긴장되는 대로, 떨리면 떨리는 대로. 그래서 내 몸이 편안함을 기억해야 돼요. 몸이 기억하려면 몇 번을 반복해야 될까요, 선생님? 수만 번이요.
참 많이 반복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몸이 근데 편안함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선생님은 보면은 편안함을 기억한 게 아니라 불편함을 기억했다는 거죠. 자, 발표 생각하면 불안하고 떨리잖아요. 피하고 싶었잖아요. 그 느낌들이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불편함을 기억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발표하면 그냥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편안한 경험을 반복했다고 생각해봐요. 놀 때마다 계속 편안하게 말을 했어요. 계속 편안하게. 이번 주도 편안하고 다음 주도 편안하고 뭐 한 달, 두 달 편안한 그떤 느낌들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편안함을 기억한다고. 그래서 몸이 편안함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 말을 하지만 편안함을 느낀다. 이게 목표가 되어야 돼요. 말을 잘할 때만 편안하다가 아니라 나는 말을 못하더라도 편안하다. 실수를 하더라도 편안하다. 이게 중요해요. 마치 기저귀를 제가 비유를 할 때 기저귀에 똥을 쌌는데도 편안해. 오줌을 쌌는데도 편안해. 그거가 똑같지. 이해되세요? 그게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내면의 에너지를 키워야 돼요. 자, 사실은 스피치를 잘할 수 있는 거의 90%의 힘은 기술이라기보다는 내면의 에너지예요. 내 내면의 에너지가 긴장, 떨림이냐, 불안이냐, 아니면 자신감, 일정이냐, 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긴장, 떨림이나 불안은 치료를 통해서 없애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감이나 일정이나 이런 거는 또 체면 암시나 또는 이미지 트레이닝이나 또는 훈련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내 내면의 에너지를 키워야죠. 이른바 성공 프로그래밍을 해야죠. 그래서 발표 생각하면 그냥 막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아니라 막 발표하면 막 흥분되고 자신감 생기고 막 잘할 것 같고 빨리 하고 싶고 내 차례가 빨리 왔으면 좋겠고 막 이런 느낌. 그런 내면의 힘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체면 NLP 어떤 이미지 트레이닝, 뭐 암시, 뭐 훈련 이런 게 이제 통합되면서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3단계로 이제 스피치 미용 강의 훈련을 훈련한다. 자, 이 스피치는 공부라기보다는 하나의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동. 자, 운동은 많이 할수록 근육이 발달되잖아요.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감퇴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동을 하는 것 좀 스피치 훈련을 하라고 해서 제가 평생회원 제도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평생회원. 그러니까 집단 훈련을 하는 거는 평생회원.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인원이 많이 줄어 있지만은 이제 옛날 코로나 이전에는 뭐 거의 한 20명씩 집단적으로 계속 훈련을 했죠. 근데 인원이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 연단에 있어서 연단 앞에서 얼마나 반복적으로 계속 말을 해보느냐, 반복적으로 얼마나 강의를 해보느냐, 뭐 자기 소개를 해보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면서 내 몸이 기억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4단계까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핵심적인 걸 정리를 해드린다면은 1단계는 첫 만남을 이용 가장 편안한 분위기에서 충분히 실수하라. 2단계는 NLP 체면 치료를 통해서 마음의 바이러스를 치료하라. 3단계는 자아 강화 훈련을 통해서 내면의 파워, 자기 사랑, 그러니까 말을 잘할 수 있는 힘을 키우라는 거고 4단계는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을 마치 운동을 하는 것처럼 평생의 회원으로 지속적으로 훈련을 해서 몸이 기억하게 만들어야 된다. 뭐 이게 결론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바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딴 데서 안 되는 사람이 여기 오면 무조건 되는 이유가 자 이걸 제가 시스템화 시켰고 22년 동안 이렇게 하니까 다 바뀌더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발표 불안은 이거는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나를 지지해주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마치 아기가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부모한테 사랑을 받으면서 부모 앞에서 재롱을 들고 말썽을 부리고 자기를 다 표현하고 그러면서 또 부모로부터 사랑받으면서 성격이나 인성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처럼 이것도 하나의 성격 형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피치 발표와 관련된 어떤 사랑이 깃든 만남을 해야 돼요. 우리 이제 부모님이 아기를 사랑해 주는 것처럼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NLP 체면과 같은 치료도 해야 되고 자존감, 자아를 강화시켜주는 훈련도 해야 되고 또 스피치 기술도 배워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통합적으로. 어떠세요? 들어보니까 선생님.